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0년 전 저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뀐 상황으로 돌아왔는지 그 놀라운 반전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고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키도 크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온화하고 배려심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저를 정말 아껴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희는 졸업하면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상견례도 하게 되었죠. 상견례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봄날이었는데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그날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쁘다며 웃으셨고 아버지도 사위복이 있어서 이런 좋은 아들을 만났다며 기뻐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곧 이분들이 제 새로운 가족이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상견례 후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결혼 준비에 대해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셨고 저희 어머니와도 친해지셨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정말 동화 같은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죠.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난 거예요. 아버지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그런 회사였죠. 그런데 주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고 연쇄적으로 다른 업체들도 손을 뗐어요.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까지 날아왔죠. 하루아침에 저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셨고 어머니는 매일 울기만 하셨어요. 저는 갑자기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아버지 사업부도 소식이 동네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인사만 하고 지나가던 이웃들도 저희를 보면 수군거렸죠. 그런 상황이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이상했어요. 상견례 때의 그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표정이었죠. 저는 반가워하며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제 인사에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거실로 모시고 차를 준비했죠. 그런데 차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일어서시더니 제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차가운 목소리로 이런 집안에 내 아들 못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이 제가 준비한 찬 물컵을 들더니 그걸 제 얼굴에 확 끼얹으신 거예요. 차가운 물이 제 얼굴과 옷을 적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죠. 그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업 망한 집 딸이랑 결혼해서 뭘 하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게 할 순 없다며 오늘부터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냥 나가셨어요. 저는 물에 젖은 채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오셔서 한 일을 모두 말씀드렸죠. 그분이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어머니를 설득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저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죠. 미안하다면서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결혼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면서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결혼하자고 했던 사람이 가장 힘든 순간에 저를 버리는 거였어요. 저는 울면서 사정했어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시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는 단호했어요. 엄마 말이 맞다면서 사업이 망한 집안이랑 결혼하면 자기까지 힘들어진다면서 미안하지만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저희의 마지막 대화였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어요.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고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거의 폐인이 되셨죠. 저는 갑자기 가장이 되어야 했어요.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지만 그래도 버텨야 했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희를 보면 수군거렸고 심지어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요. 아마 저희와 어울리면 자신들도 피해를 볼 것 같아서였나 봐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의 상태였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으시고 그 충격으로 거의 반년 동안 말도 안 하셨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셨지만 집에서도 그냥 방에 누워만 계셨죠. 저는 매일 밤 아버지 방 앞에서 울었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저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했어요. 야간 대학에 진학해서 경영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야간 대학 다니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경영학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배웠죠.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다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만난 교수님께서 저에게 큰 영향을 주셨어요. 그분은 저희 같은 학생들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이 경험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위로의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야간 대학 2학년 때였어요. 교수님께서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도우미를 구한다는 거였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 스타트업은 정말 작은 회사였어요.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그런 회사였죠.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카페 알바를 줄이고 그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잡일만 했어요. 커피 타기, 서류 정리, 전화 받기 같은 일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배우려고 했어요. 대표님이 하시는 일, 다른 직원들이 하는 일 모든 걸 관찰하고 배웠죠.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대표님께서 저에게 작은 프로젝트를 맡겨주셨어요. 온라인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하는 일이었죠. 저는 밤새워 자료를 조사하고 기획서를 만들었어요. 그 프로젝트가 성공했어요. 매출이 30% 증가했고 대표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죠. 그때부터 저에게 더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기 시작했어요. 그 스타트업에서 2년 정도 일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마케팅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얻었어요. 야간 대학도 졸업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급여도 조금씩 올랐죠. 그 돈으로 아버지 치료비도 되고 가족 생활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말도 안 하시던 분이 조금씩 대화를 하시기 시작했죠.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스타트업도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작은 문제 때문이었죠. 저는 다시 실업자가 되었지만 이번엔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번 경험으로 더 큰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엔 좀 더 큰 회사에 도전해 보자고 말이죠. 이전 회사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정리해서 이력서를 만들었어요. 면접을 봤던 회사 중에 IT 관련 중소기업이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을 뽑는다고 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봤어요. 면접관들 앞에서 제가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들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매출을 증가시켰는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면접관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합격했어요. 정말 기뻤죠. 급여도 이전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 정식 직원으로 취업하게 된 거였어요. 그 회사에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마케팅 팀장이라는 직책에 걸맞게 팀원들을 이끌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웠죠. 그 결과 회사 매출이 크게 증가했어요. 그 회사에서 5년 정도 일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트워크를 많이 쌓았죠. 업계 사람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기회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한 벤처 투자 회사에서 투자하고 싶은 스타트업이 있다며 그 회사의 마케팅 책임자로 와달라고 제안한 거였어요. 급여도 훨씬 많이 올려주겠다고 했죠. 고민이 많았어요. 안정적인 회사를 떠나서 불확실한 스타트업으로 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 스타트업으로 이직했어요. 그 회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마케팅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 회사에서 마케팅 전략을 완전히 바꿨어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죠. 소셜미디어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데이터 분석 기반 마케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 결과가 놀라웠어요. 매출이 6개월 만에 5배 증가했고 회사 가치도 크게 올랐죠. 투자자들도 만족했고 저는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어요. 그 스타트업에서 성공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 큰 꿈을 갖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제가 직접 회사를 운영해보고 싶었거든요. 마침 그 회사의 대표님께서 저에게 지분을 주겠다고 제안하셨어요. 제가 회사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몇 년 후 그 회사는 큰 기업에 인수되었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돈을 벌게 되었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20대 초반에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제가 이런 성공을 경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돈으로 저는 제 회사를 차렸어요. 처음엔 작은 마케팅 에이전시였는데 점점 규모가 커졌죠. 좋은 직원들을 모시고 다양한 클라이언트들과 일하면서 회사가 성장했어요. 10년 정도 지나니까 저희 회사는 중견기업이 되었어요. 직원이 100명이 넘는 회사가 된 거였죠. 매출도 안정적으로 증가했고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회사가 되었어요. 사업이 성공하면서 가족 상황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셨고 취미생활도 하시게 되었죠. 어머니도 우울증에서 벗어나셔서 다시 밝은 모습을 찾으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좋은 집을 사드렸어요. 예전에 살던 동네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남편은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저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죠. 저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 후에는 아이도 생겼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과거의 아픔들이 점점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던 중이었어요.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죠. 저는 온라인에 가사 도우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어요. 며칠 후에 연락이 온 사람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나이 드신 분 같았는데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저는 그분을 면접 보러 오라고 했죠. 면접 날이 왔어요.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바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분은 저를 보면서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웃으면서 인사하셨죠. 저는 그분을 거실로 모시고 면접을 시작했어요. 이력서를 보니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이 누구인지 말이죠. 20년 전에 저에게 물을 끼얹고 파혼을 통보했던 바로 그 사람, 제 첫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죠. 20년 전에 저를 그렇게 모멸감을 줬던 그분이 지금 제 앞에 앉아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분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20년이 지나면서 제가 많이 변했을 테니까요. 그때는 20대 초반의 어린 여자였는데 지금은 40대 중반의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분은 면접을 보면서 자신의 경력을 설명했어요. 식당에서도 일해봤고 청소일도 해봤다면서 정말 열심히 일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봤어요. 20년 전에 그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때는 오만하고 거만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 있는 거였어요. 면접을 진행하면서 그분의 사연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은 연락도 끊고 산다고 하셨어요.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특히 아들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슬퍼 보였어요. 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한다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20년 전에 그 아들, 그러니까 제 첫 남자친구는 어머니 편을 들면서 저를 떠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어머니와 연락도 끊고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참 아이러니했죠. 그분은 계속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갈 곳이 없다면서 정말 간절하게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면접을 마치고 그분을 돌려보낸 후 저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한편으로는 20년 전에 그 모멸감과 상처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분이 제게 물을 끼얹고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다시 느껴졌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그분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완전히 다른 처지가 된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그분도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이 일에 대해 상의했어요. 남편은 제 과거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했어요. 남편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복수보다는 제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었죠. 며칠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분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고 거절할 것인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분이 20년 전에 저에게 했던 것처럼 모욕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들이 점점 사라졌어요. 복수를 한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만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면접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문의하는 전화였죠. 그런데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누구인지 아신다고 하시면서 20년 전에 정말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저를 알아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면접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분은 전화로 20년 전의 일을 사과하셨어요. 그때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말 못된 짓을 했다며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면서. 그때 제게 한 짓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계속해서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난 20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20년 전에 그렇게 꺼만했던 그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셨고 아들마저 연락을 끊으면서 혼자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다고 하셨죠. 특히 아들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슬퍼하셨어요. 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심지어 명절에도 안 온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은 아들을 위해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아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20년 전에 그분이 저를 떠나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더 좋은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저는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려운 시기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열심히 살게 만들었거든요. 그분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분을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복수하지도 않겠다고 말이에요. 다음날 저는 그분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20년 전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사실 면접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정말 놀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과하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분의 말을 멈춰드렸어요. 사과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저희 집가 사도우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너무 불편한 일이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분은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고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도 건네드렸어요. 당분간 생활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깊게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공한 것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보내드린 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20년 전에 그렇게 절망적이었던 제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20년 전에 저를 무시했던 그분이 지금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고 반대로 누구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이 20년 전에 저에게 했던 말들이 결국 그분에게 되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 망한 집안이라고 무시했던 그분이 지금은 더 힘든 처지에 있게 된 거였죠. 며칠 후에 가족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은 정말 놀라셨고 남편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모두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주가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20년 전에 그 절망적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올라온 게 기적 같았어요.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20년 전에 그분이 저에게 했던 일이 사실은 저에게 큰 선물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만약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만큼 강해지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은 종종 말해요. 역경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저는 그 말을 몸소 체험했어요. 20년 전에 그 아픔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더 열심히 살게 만들었어요. 요즘 저는 성공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어요. 과거에는 돈을 많이 벌고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도 성공의 한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진짜 성공은 다른 게 아닐까 싶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닐까요? 그분을 통해서 저는 또 다른 교훈을 얻었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의 약자가 내일의 강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말이에요. 20년 전에 그분은 저를 무시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죠. 하지만 저는 그분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드렸죠.
그게 제가 배운 진짜 교훈이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들이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상처들이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는 않아요. 회사도 잘 되고 있고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이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요. 부모님도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셔서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계세요. 가끔 20년 전에 그 일을 생각해보면 정말 먼 옛날 일 같아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건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분도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궁금하긴 해요. 다른 일자리를 구하셨을지 아들과는 화해하셨을지. 비록 제가 직접 도와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분도 새로운 기회를 찾으시길 바라요.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저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절망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도 20년 전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죠. 그때는 정말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경험들이 저를 지금의 위치로 이끌어준 거였어요. 그 힘든 시간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만큼 강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해주고 싶은 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거든요. 오늘의 약자가 내일의 강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의 확실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분이 저에게 했던 일에 대해 복수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 그분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분을 모욕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드렸고 작은 도움도 드렸어요. 그게 제가 그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복수란 상대방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우러러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분이 제 집을 떠나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신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큰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것은 제가 그분을 이겼다는 만족감이 아니라 제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만족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이야기예요. 20년 전에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말씀드렸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내일은 낮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오늘 바닥에 있는 사람이 내일은 정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제가 20년 전에 그 모든 일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 아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그 시간들을 감사하게 여기는 날이 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